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 이채원님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자 동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드 이야기가 아니에요. 봇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비밀구절과 개인키를 왜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지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봇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갑이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용에 앞서 제가 앱 스튜디오에 올린 파이덱스 UT를 만들면서 했던 고민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테스트넷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풀 예치와 스왑, 삼각 차익 거래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거래 기능을 구현하려면 사용자의 개인키를 입력받아야 한다는 AI의 조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의 지갑에서 개인키를 복사한 뒤 파이덱스 유틸에 붙여 넣으면 실제 거래 기능을 작동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앱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덱스 유틸은 테스트 파이 지갑을 대상으로 실제 트랜잭션을 제출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전용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인키를 앱에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직접 트랜잭션을 승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공식 연동 방식이 지원된다면 구독이나 이용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적용해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일부 개인키가 뭔가요? 은행 계좌는 비밀번호를 잊으면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면 됩니다. 은행이 내 계좌의 주인임을 확인해주죠. 블록체인 지갑은 달라요. 지갑을 관리하는 회사도 없고 내가 주인임을 증명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지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 비밀구절로 결정되죠. 비밀구절은 영어 단어 24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에요. 이 단어들의 순서가 그 지갑 전체를 결정합니다. 비밀구절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된 S로 시작하는 개인키는 비밀구절과 동등하게 지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가 있으면 누구든 그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꺼낼 수 있어요. 비밀구절을 분실하더라도 개인키가 있다면 암호학적으로는 지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차익 자동봇은 윈도우 환경 변수에 저장된 개인키를 사용해 차익거래 트랜잭션에 서명하고 제출하죠. 다만 파이월렛 앱의 인증 절차는 비밀구절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구절과 개인키는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동시에 지켜야 해요. 첫 번째는 노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비밀구절을 알게 되면 그 즉시 내 자산은 그 사람 것이 돼요. 블록체인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면 끝이죠. 두 번째는 분실입니다. 비밀구절과 개인키를 모두 잃어버리면 지갑 안에 얼마가 있든 영원히 접근할 수 없어요. 지갑 주소는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잔액이 보여도 꺼낼 방법이 없죠. 2부 비밀구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비밀구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로 비밀구절을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위험해요. 클라우드 메모, 구글 드라이브, 노션에 저장하는 것도 안 되고 컴퓨터 메모장에 그냥 저장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해킹 한 번으로 노출될 수 있어요. 안전한 방법은 달라요. 종이에 손으로 써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한 장만 써두면 그 종이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두 곳에 나눠 보관해요. 금고가 있다면 금고에 넣는 것이 이상적이죠. 봇코드에도 개인키를 직접 쓰면 안 됩니다. 코드 파일을 실수로 공유하거나 깃허브에 올렸다가 노출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봇코드에서는 환경 변수나 별도 설정 파일을 통해 개인키를 불러오는 방식을 씁니다. 환경 변수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드 바깥에 값을 저장해두고 코드가 실행될 때 그 값을 읽어오는 방식이에요. AI에게 개인 키를 환경 변수에서 불러올 거야. 라고 말하면 필요한 코드 구조를 바로 설계해줍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를 한 번 게을리해서 자산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한 가지 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부 복코드는 반드시 직접 공부해서 직접 짜야 합니다. 커뮤니티나 SNS에서 봇 만들어 드릴게요, 코드 도와드릴게요 라는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거래를 실행하는 봇은 개인 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키는 내 컴퓨터에서만 쓰이는 것이에요. 코드를 짜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내 개인 키나 비밀 구조를 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드 구조를 도와주는 데는 내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봇 코딩을 도와주겠다면서 비밀 구절이나 개인 키를 요구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사기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대로 AI를 활용해서 직접 짜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4부 봇 운영에 지갑을 왜 나눠야 하나요? 지갑 보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봇 운영에서 지갑을 나누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봇을 운영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한 지갑에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봇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동작하면 지갑 잔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봇에 연결된 지갑에 원금 전체가 들어있다면 최악의 경우 전부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2개의 지갑으로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금 보관 지갑, 봇 운영 지갑이에요. 혹시 봇에 문제가 생겨도 손실이 이 지갑 안으로 한정되죠. 5부 지갑을 나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봇이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최대치를 코드에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테스트넷의 파이덱스에서 여유롭게 봇을 만든 뒤 자신감이 생겨 실제 스텔라 메인넷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파이나 스텔라가 아닌 다른 토큰으로 시작하는 삼각차익 경로까지 활용하는 것이죠. 스텔러의 경로 결제 방식으로 삼각차익 거래를 구성하면 경로 전체가 하나의 원자적 거래로 처리됩니다. 중간에 거치는 두 토큰을 실제로 보유하기 위한 트러스트 라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 자산으로 사용할 토큰은 직접 보유해야 하므로 해당 토큰의 트러스트 라인이 필요합니다. 트러스트 라인은 지갑이 특정 토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앞서 소개한 파이덱스 유틸에서 볼 수 있듯이 파이 테스트넷에서는 트러스트 라인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0.5 테스트 파이가 최소 잔액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여러 토큰으로 시작하는 삼각차익 경로를 알고리즘에 추가한다면 트러스트 라인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것인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라인이 짧은 시간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생성되면 준비금이 계속 묶입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운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고려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삼각 차익 경로를 찾는 김에 가격이 낮아 보이는 토큰을 매수하는 전략까지 함께 운영하고 싶어질 수 있죠. 이때는 토큰 매수에 사용할 총자금의 한도를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매수한 토큰의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으면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고 운영 자금을 모두 매수에 사용해버리면 삼각 차익 거래도 추가 매수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의 파이덱스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훌륭한 시험장입니다. 테스트넷에서 일부러 설정한 최대치 가까이 자금을 사용해보세요. 봇이 의도한 한도에서 정확히 멈추는지 아니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발견하면 늦습니다. 6부 지갑 분리가 수익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지갑을 나누면 수익이 눈에 보여요. 봇 운영 지갑 하나에 다른 입출금과 자동봇 수익이 섞여 있으면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거래는 모두 기록이 남지만 지갑 하나에 모든 거래가 섞여 있으면 어떤 거래가 수익 실현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갑이 나뉘어져 있으면 거래 목적이 구분되죠. 지난 화에서 DB를 지갑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갑 분리와 DB 분리는 사실 세트입니다. 지갑이 분리되어 있어야 DB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고, DB가 나눠져 있어야 지갑별 수익을 깔끔하게 조회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해두면 봇 운영이 훨씬 투명해집니다. 오늘은 지갑 분리와 개인키 보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밀 구절과 개인키는 지갑의 전부예요. 노출되면 자산을 잃고 분실하면 영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갑을 나누면 리스크가 한정되고 수익이 눈에 보이고 나중에 실전에서 관리가 편해지죠. 다음 화에서는 차익 경로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그리고 찾은 경로를 실제로 블록체인에 보내는 과정까지 이야기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